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탱크 플러스 시간입니다. 홍준표의 대구시, 이 대구시가 언론에 대한 탄압 비판을 최근 들어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디어 오늘이 보도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대구 MBC, 여타 프레시안 그리고 스픽스를 추가로 취재 거부를 하였다. 이제 이런 보도와 더불어서 대구 MBC에 출연을 했던 스픽스의 기자들까지 이제 고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 대목을 저희가 오늘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녹화 시점으로는 대구시에서 이 보도 자체가 즉 비판 보도를 한 세 개 언론사를 추가로 취재 거부한 것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까지 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잠시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자치단체에서 그리고 또 행정을 하는 이 그 공무원들이 어떤 특정 언론사에 대한 취재 거부 조치를 한다. 이게 사실 이례적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앞에서 상황을 좀 정리해드렸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우선은 민주주의의 기본은 언론의 자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권력이라는 것은 늘 시민의 입장에서는 감시, 감독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언론이 담당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소위 이제 제4의 권력이다라고도 언론을 지칭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도 언론과 방송이나 이런 집회나 뭐 출판의 자유 이런 것들을 헌법에서도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넓게 보면 이제 표현의 자유들인데요. 이제 이런 그 방송에 대한 이런 언론에 대한 자유를 위축시킨다라는 것, 특히 공무원들이 언론사들을 상대로 뭐 취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내지는 더 나아가서 어떤 기사에 대해서 뭐 정정이나 이런 걸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뭐 고소고발로 나간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를 사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큰 흐름 속에서 상당한 문제를 지금 낳고 있는데 예. 이런 언론에 대한 뭐 재갈 물리기 내지는 옥죄이기도 이 정치의 사법화로 저는 보이고 상당히 저는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면 물론 대구시 입장에서는 취재 거부 조치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기자들을 피고소인으로 대구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뭐 중앙 언론에서도 우리가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정부 이후에 비판 보도를 하는 혹은 의혹 제기를 했던 뭐 이제 보도 관련된 기자들이나 언론사를 대상으로 실제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던 맥락들과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어떤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실제 기자들이 고소의 대상이 되고 나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뭐 기자들의 위축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기자의 그런 진실을 밝힐 뭐 책임이라 그럴까요? 네네네. 당연히 기자들 입장에서는 권력을 감시하면서 문제되는 사안들을 사회에 알리는 게 직업인데 네. 즉 그 부분에 대한 직업적 수행의 자유를 상당히 제약하는 면이 있는 것이고요. 이 지금 보면은 뭐 공무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 뭐 이런 식인데 사실 우리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적 인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틀에서 이런 언론이라든지 대중들의 그런 뭐 감시나 감독을 받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런 명예훼손이라는 것으로서 본인들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사인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연예인이나 뭐 이런 분들은 사실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필요가 높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분들은 권력 내지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 아닙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본인들이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 오히려 언론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운운하고 사법적 조치를 먼저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네. 전 언론의 자유를 이거는 완전히 좀 위축시키거나 나아가서는 이것이 반복된다면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이것은 좀 위험한 일이 아니냐.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봐도 이거 민주주의 원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짚고 있는 내용들 중에는 취재 거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실제 언론인들을 고소하거나 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형사적인 조치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비판을 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짜 뉴스라든지 뭐 지라시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취재할 자유가 있다면 취재를 거부할 자유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요, 저는 사실 지금 정치의 사법화의 한 측면으로 이렇게 언론사에 대해서 공직자들, 특히 권력자들이 고소고발하는 거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기관에서 사실은 전용기 사건을 통해서 MBC 기자나 뭐 어떤 특정 언론사들을 탑승을 배제한다거나 네. 아니면 또 특정 언론사들을 대통령과 가까운 자리에 배치시켜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뭔가 네, 이렇게 좀 네.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권력자 입장에서는 좀 길들이는 차원의 행위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 당시에 그 캄보디아 순방인가요? 그때 조명 네, 네. 사건이 있을 때 예. 대통령실에서 이걸 고소고발하면서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저는 예.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도 다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지금 이 정권과 또 지자체들이 합세해서 지금 언론 자유를 지금 좀 제약하는 단계에 좀 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가짜 뉴스, 선동 이런 단어가 난무하는데 우선은요, 공직자는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할 자신이 없거나 은폐할 의도가 있다면은 그런 분은 공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기본이 안 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는 가짜 뉴스, 선동 이런 말을 함부로 쓰는데요. 진실과 거짓이라는 판단을 도대체 누가 하는 건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네네. 가짜냐 진짜냐에 대해서는 언론사들이 보도를 하면 국민들께서 여론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국민들이 가려내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이 지적인 능력이 없습니까? 왜 그거를 권력자들이 진짜다 가짜다라는 거를 왜 대리해서 대신 판단을 해주죠? 네. 이건 국민을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이나 공직자는 각자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언론사는 진실을 파헤치고 권력을 감시 감독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취재하면 되고요. 대신에 언론사들도 뭐 갑질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공직자 입장에서도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될 일이고 네. 진짜냐 가짜냐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결국은 판단하실 것이다. 예. 그것을 권력자들이 먼저 나서서 가짜 뉴스 운운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이거 네. 월권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스픽스 대구 뉴스민 프레시안 기자에 대한 대구시 출입을 제한한 것은 사실 무근입니다만 대구 MBC에 대한 취재 거부 조치까지는 사실인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기자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대구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까지도 사실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언론사에 대한 추가 조치는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단정을 하지 않더라도 대구 MBC와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와 긴장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 언론사가 잘못 보도를 했다거나 이 부분이 불만이라면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뭐 예를 들면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대구시가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어떤 형사적인 조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비판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대구 MBC나 이제 대구 여타 지역 언론의 경우에는 또 자치단체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물론 이제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갈에 물리게 되면 지역 언론은 거의 이제 말살 수준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그 대목을 저희가 이제 스픽스에서는 여러 차례 이제 지적을 했었고요. 아무튼 이제 홍준표 시장이 기존에 SNS에 밝혔던 부분이라든지 대구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편향 보도, 왜곡 보도라고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될 것인가 저희가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행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나와 있는 마지막 한 대목을 읽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자는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그 언론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언론 중재위를 거칠 수 있다라는 것이 14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충분히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홍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나요? 여러 차례 아마 이제 이런 행위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뭐 당대표였을 때도 그랬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정치인의 기본적 자세를 저는 따져 묻고 싶고 공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신 분은 언론에 저는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다는 인식을 늘 가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저는 물론 언론도 언론 갑질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취재할 때 취재 윤리나 취재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위에서 예. 저는 공직자들이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현 정부나 또 우리 뭐 대구시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야당과도 지금 전쟁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예. 야당과도 전쟁하고 있고 노조와도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론사랑도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쟁만 일삼는 것은 결국 국민과 싸우자고 하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구시 사안도 매우 이거는 민주주의 원리에는 맞지 않는 행태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대구시도 이 부분은 시정할 건 시정하고 네. 또 언론사 입장에서도 취재 윤리를 잘 지켜가면서 네.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저는 더 정진해 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탱크 플러스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